현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뒤집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관련 사안들이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판단을 뒤집은 것처럼 통일부는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3년 전 통일부는 2명의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며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통일부는 3년 만에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지난 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거가 더 나왔던 것도 아니고 정보가 추가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판단은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판단만 뒤집힌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당시 판단의 적절성과 위법성을 두고 수사 중이기에 앞으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북한이 아니고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추방한 일이 문제가 됐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는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조약을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이 논란이 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북을 국제법상 국가로 보며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를 불법 점유한 반국가 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 안에서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의 대상이면서도 또 위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 해도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안 역시 결국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지루한 공방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단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이를 호재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됩니다.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강철비의 한 대사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판단 변화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제인호는 탈북 어민 북송, 분단을 이용한 것은 누구입니다. 하루빨리 논란이 해소되어 대북 관련 정쟁이 아니라 민생 관련 경쟁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